안녕하세요. 프로나널입니다. 강철부대 11회 다들 재밌게 보셨죠? 네, 그 항공기 대테러 작전 드디어 특전사와 707이 맞대결을 하게 됐고 먼저 707이 했죠. 707이 했는데 뭐 역시 707답게 되게 자연스럽게 또 물 흐르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그 위기였던 게 그 비행기 조종석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조종석을 여는 게 밖에서 이제 레바를 당겨서 열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약간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또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진압하는 과정들은 너무나 진짜 정강석 같이 진행돼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고 전력 질주해서 이제 그 출발 지점을 가는데 대한군이 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대처들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707이 먼저 미션을 마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특전사가 미션을 수행하게 됐는데 이제 특전사도 대테러 훈련을 하긴 하는데 아마 항공기 관련된 건 아마 707만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우려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 출발도 무난히 했고 또 대한군들 진압들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7도 그랬지만 또 특전사도 그 건물에 그 흔들리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 줄로 된 사다리 그거 타고 올라갈 때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고 흔들리는 사다리로 올라가려면 체력 소비가 아마 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미션들을 잘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전사가 또 위기가 또 비행기에서 왔죠. 뭐냐면은 이제 707은 자연스럽게 화물칸을 찾아서 그 EMP 폭탄을 집어넣고 이제 문을 레버를 당기는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됐는데 특전사는 그 화물칸을 찾는 것부터 좀 약간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사실 표시가 돼 있었는데 아마 급하게 좀 이렇게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의외로 그 시간만큼 그 조종석을 여는 시간이 빨리 진행돼서 아마 시간차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또 특전사도 비행기 내에서 또 잘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군들이 비행기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특전사도 잘 진압을 했는데 아마 707에서도 그랬었고 특전사도 그랬는데 비행기 날개 부분에 대한군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의 어떤 대테러 상황이었다면 그 두 대한군 아마 머리가 날아갔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저격수가 바로 아마 사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냥 그 예능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의 테러범들이 그렇게 비행기 동체에 숨어 있진 않겠죠. 거기 나갔다가는 그냥 완전 진짜 총알이 그냥 빗발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어찌됐든 그 숨어 있는 인원까지 잘 진압을 하고, 특전사도 전력 질주하는데 또 나왔죠. 마지막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대한군대에 나와서 살짝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도 마치게 됐는데 제가 예상하기를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고 그 대한군이 쏜 총알을 몇 발 맞았냐 그걸로 이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실제 두 팀 간의 시간차는 29초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알을 몇 발 맞았냐 해서 결정된 건데 결과적으로 특전사가 우승을 했습니다. 특전사는 두 발 맞았고 707은 세 발 맞았습니다. 두 팀 다 제가 두 팀이 어느 팀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두 팀 다 워낙에 그 자연스럽게 잘 했던 것 같고 또 위기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총알을 몇 발 맞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실전 상황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707도 너무 멋졌었고 특전사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707이 최종적으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아마 특전사 대원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수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707과 또 특전사 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족 같은 부대인데 707을 꺾고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썩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결론은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707이 이기게 돼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707 대원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참 위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준결승까지 올라오셨는데 네, 707 대원분들은 탈락했지만 707 특수임무단은 여전히 막강한 부대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었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들에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림만 보급작전 드디어 HRD와
UDT가 붙었습니다. 제가 살짝 예상하기는 UDT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갯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갯벌에서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갯벌에 한 2번 정도 빠졌다가 한 3번 정도 빠졌다가 나오게, 2-3번 정도 빠졌다 오면 체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이게 발이 깊숙이 빠졌다 그 발을 빼내는 그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지점까지 가서 무장을 메고 또 2번째 지점까지 가서 제리켄, 그리고 3번째 IBS, 또 다른 이제 하여튼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또 보급품 또 받고 그것을 끌고서 최종적으로 출발지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시즌 1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갯벌에서 뭔가를 하는 게 보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는 것도 그냥 일반 땅에서 뛰는 거랑 땅이 좀 푹신푹신한, 푹신푹신한 좀 빠지는 게 모래밭에서 뛰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체력적으로도 모래밭에서 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갯벌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텐데 시즌 1보다도 훨씬 막강해졌죠. 근데 출발은 무난히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이제 무장을 맺는데 거기서부터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길이 좀 서로 다르게 갖고, 그러니까 UDT는 어떤 그 훈련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물길이라고 하죠. 그 바닷물 빠져나가는 그 길 쪽으로 나갔고, 그냥 그 HRD 정보사는 그냥 그 갯벌을 횡단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보사 같은 경우는 체력 소비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UDT는 상대적으로 정보사보다는 체력 소비가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리케인을 들고 또 고온보트 있는 IBS 있는 데까지 가서 UDT가 먼저 출발을 했죠. 바다 쪽으로 가서 출발하게 되고,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정보사가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IBS 이동을 해서 뒤쪽으로 가서 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큰 짐을 또 하나 이제 보고를 받아 실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UDT가 앞서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싣고 나서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안 나가죠. 막 밀리고 막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보사가 계속 따라 붙었고, 이제 정보사가 이제 그 지점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결국 헤드캐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밀고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바위 있는 쪽으로 좀 더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헤드캐리를 하고 UDT는 계속해서 힘들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회가 끝났는데, 글쎄요, 이제 어느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11회가 끝날 때까지는 UDT가 조금은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12회에 결정적으로 이제 어느 팀이 우승할지를 알게 될 것 같은데, 저는 UDT가 조금은 우세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UDT가 무조건 우승할 거라고는 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중간사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나름 정보사도 또 체력이 막강한 팀이라 12회에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사가 우승을 한다고 치면, 정보사가 이겨서 결승에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또 재밌는 그 매치가 되겠죠. 뭐냐면은 해상 대테러에서 같은 연합팀이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같은 또 육군 소속이긴 한데 만나게 돼서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UDT가 올라온다고 치면 작년에 우승팀인데 또 결승에 올라온 것 자체만도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또 육군과 해군의 대결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팀이 그 가로림만 보급작전에서 승리해서 결승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 보트를 갯벌로 계속 밀고 간다는 게 엄청난 체력 소비가 있을 겁니다. 다치지 않고 끝까지 미션 잘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2회 이제 결승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특전사는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제 HRD와 UDT의 승자가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결승에도 예고를 보니까 약간 대테러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승에서는 이제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격도 나오는 것 같고요. 달리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대테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해상 침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거를 약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승에서 우승팀을 가리는 것 같은데, 어느 팀이 올라가서 특전사가 붙게 될지 또 12회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부대 2가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예비역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역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12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승하는 팀, 또 그동안 함께했던 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푸나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